설정한 거 맞아? 눌렀지. 나 눌렀는데 다 들렸지. 못 들은 척한 거야. 됐어? 땡큐. 땡큐. 자자, 얼른 지나가세요. 여러분 안녕. 채팅창을 알려드리. 나이다. 오늘 까불이. 아빠를 까불이. 자자. 잔잔해 이다입니다. 우리 까불이 딸랑구예요. 우리 부리부리 까불이 딸랑구예요. 자, 오늘 읽은 거 이거. 잘자 아빠. 좋은 꿈 꾸고 해라. 호랑이 아저씨의 장난감 가게. 잘자 아빠 진짜로. 나는 장난감을 안전하게 다루겠습니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재미있고 신기한 장난감.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큰 해를 입히는 물건이 될 수도 있어요. 장난감이 가득한 호랑이 아저씨의 장난감 가게에서 안전한 장난감을 선택하는 방법부터 장난감을 바르게 다루는 방법까지 모두 알아보아요. 장난감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알고 안전하게 다루세요. 숲속 동물나라에 생김새도 성격도 다른 동물 친구들이 살고 있었어요. 심심해. 뭐 재미있는 일 없을까? 나무 아래 누워 하품하던 곰이 말했어요. 우리 새로 문을 연 장난감 가게에 가볼까? 여기 초대장도 있어. 호랑이 아저씨가 언제든 놀러 오래. 좋아, 어서 가보자. 여우의 말에 토끼가 폴짝폴짝 뛰며 좋아했어요. 곰이랑 돼지, 다람쥐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고는 언덕 너머에 있는 장난감 가게로 뛰어갔어요. 안녕하세요, 호랑이 아저씨. 모두들 큰 소리로 아저씨에게 인사했어요. 오호, 어서 오너라. 호랑이 아저씨는 동물 친구들을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장난감을 본 동물 친구들의 눈이 휘둥그레지자 호랑이 아저씨가 싱긋 웃으며 말했어요. 이곳에 있는 장난감은 마음껏 가지고 놀아도 된단다. 욕심쟁이 곰은 장난감을 잔뜩 꺼내놓고 가지고 놀 장난감을 골랐어요. 하지만 마음에 드는 장난감을 고르지 못했어요. 이건 너무 커. 이건 너무 작아. 이건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이건 너무 복잡해. 이건 재미없어. 호랑이 아저씨가 화가 난 얼굴로 다가와 말했어요. 장난감을 이렇게 늘어놓아도 될까? 호랑이 아저씨의 말에 곰은 눈만 껌뻑였어요. 친구들 좀 보렴. 곰은 친구들을 살펴보았어요. 여기저기 어질러 놓은 장난감 때문에 친구들은 기우뚱기우뚱하며 넘어졌어요. 장난감은 하나씩 꺼내서 놀아야지. 그리고 다 가지고 논 장난감은 제자리에 정리해야 해. 늘어놓은 장난감 때문에 다칠 수도 있단다. 곰은 머리를 극적이며 장난감을 정리했어요. 곰이 장난감을 정리하는 동안 돼지는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이거 맛있게 생겼다. 돼지는 장난감 포도를 입에 넣었지요. 에이, 맛없어. 돼. 돼지는 장난감 포도를 뱉고 이번에는 장난감 자동차의 문을 입에 넣었어요. 아야! 돼지는 장난감 자동차의 모서리에 그만 입을 닫혔어요. 돼지의 비명소리에 호랑이 아저씨가 달려왔어요. 장난감은 가지고 노는 거지 먹는 게 아니야. 호랑이 아저씨는 돼지의 입속을 살폈어요. 다행히 살짝 긁히기만 했을 뿐 많이 다치지는 않았지요. 다행이구나. 삼키기라도 하면 큰일이니까 절대로 장난감을 입에 넣으면 안 돼. 알았지? 돼지는 호랑이 아저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주의하세요. 장난감을 함부로 입에 넣지 마세요. 공 같은 건 절대 입에 넣지 마세요.
플라스틱 장난감을 빨면 안 돼요. 장난감 액세서리도 함부로 입에 넣지 마세요. 작은 블록을 입에 넣으면 위험해요. 인형털을 빨거나 잡아당기지 마세요. 장난감을 안전하게 청소, 관리하는 방법. 아무리 안전한 장난감이라도 자주 살펴봐야 해요. 장난감을 만든 재료에 따라 알맞은 관리와 청소로 안전하고 깨끗하게 가지고 놀도록 해주세요. 고무나 비닐 장난감. 고무나 비닐로 만든 장난감은 유아가 가지고 노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소한 주 2회마다 유아용 세제를 스펀지에 묻혀 닦은 뒤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요. 블록 장난감. 블록 장난감은 먼저 미지근한 물에 30분 정도 담가두어요. 그런 다음 블록 틈새를 면봉으로 닦고 세제를 칫솔에 묻혀 먼지와 얼룩을 닦아내요. 나무 장난감. 나무로 만든 장난감은 얼룩이 많이 묻지 않았다면 물기를 꼭 짠 천으로 닦아줘요. 하지만 얼룩이 많이 묻었다면 스펀지에 유아용 세제를 묻혀 닦은 뒤 그늘에서 말려요. 천 장난감. 천으로 만든 장난감은 먼지가 많이 붙으므로 먼저 셀로판 테이프로 먼지를 없애요. 그런 다음 유아용 세제를 물에 풀어 거품을 내요. 그리고 장난감을 10분 정도 담갔다 깨끗이 헹궈내서 햇볕에 말려요. 털이 있는 장난감. 털이 많은 장난감은 작은 솔로 자주 먼지를 털어내고 햇볕에 말려요. 물 세탁을 할 때는 유아용 세제를 푼 미지근한 물에서 주무르듯 때를 빼고 세탁기에 넣을 때는 세탁망에 넣어주세요. 금속 장난감. 장난감 총이나 칼, 미니카와 같은 금속 장난감에 물수건을 사용하면 녹이 슬어요. 그러므로 마른 수건과 면봉으로 먼지만 없애주는 것이 좋아요. 플라스틱 장난감. 큰 미끄럼틀이나 그네는 자주 젖은 수건이나 알코올로 닦아주세요. 하지만 크기가 작거나 장치가 많은 장난감은 유아용 세제를 묻힌 수건으로 닦아주세요.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말려요. 야호! 재미있다! 토끼와 곰이 알록달록 긴 줄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놀았어요. 그때였어요. 그만! 호랑이 아저씨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깜짝 놀란 토끼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호랑이 아저씨를 바라봤지요. 줄로 몸을 칭칭 감으면 위험해. 그리고 줄이 발에 걸리면 중심을 잡지 못해 넘어질 수도 있어. 호랑이 아저씨는 곰을 일으켜 주었어요. 줄넘기 줄이나 고무줄도 마찬가지야. 장난감이 모두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다. 토끼는 호랑이 아저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난감 안전을 살펴주세요. 장난감은 아이들이 크는데 꼭 필요해요. 좋은 장난감은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우고 성취감을 주며 풍부한 상상력을 키워주지요. 또한 두뇌 개발과 사회성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돼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장난감이라도 안전하지 않다면 아이들에게 큰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장난감의 안전표시 읽는 방법. Q. 국내에서 만든 제품을 대상으로 생활용품 실험연구원에서 발행하는 품질 보증 마크예요. 검. 수입 장난감과 국산 장난감을 대상으로 생활용품 실험연구원에서 발행하는 품질 보증 마크예요. CE. 한국의 KS, 일본의 JS처럼 유럽연합의 표준 규정을 준수한 제품에 붙이는 마크예요. 유럽에서 수입된 장난감에 붙여요. 자율안전 확인. 자율안전 확인 마크로 사전에 안전 인증, 자율안전 확인, 어린이 보호 포장 등 세 가지로 나뉜 안전 기준을 통과해야 붙일 수 있어요. 장난감 소재도 살펴주세요. 플라스틱. 얇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은 아닌지 살펴봐요.
이어진 부분의 마무리나 색이 쉽게 벗겨지지 않는지, 독성이 없는지 확인해요. 나무, 나뭇결이 긁히는 느낌이 없는지 손으로 문질러 보고 색이 벗겨지지 않는지, 모서리 부분이 부드러운지 확인해요. 종이, 쉽게 찢어지지 않는지, 약하지 않은지 확인해요. 천, 물거나 입에 넣고 빨았을 때 보풀이 빠지지 않는지 확인해요. 이음새 부분의 바느질이 꼼꼼한지도 확인해요. 금속, 베거나 찔릴 위험이 있는 날카로운 부분은 없는지 살펴요. 삼키거나 입에 넣으면 위험하다는 내용의 안전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요. 호랑이 아저씨는 두리번 주변을 살펴보았어요. 아까부터 다람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아저씨는 붕붕 차 뒤와 미끄럼틀 아래에도 찾아보았지만 다람쥐의 몸집이 작아서 쉽게 찾을 수 없었지요. 다행히 다람쥐는 장난감 집안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렸어요. 다람쥐가 음악이 나오는 장난감들을 한꺼번에 켜두었기 때문이에요. 다람쥐야, 너무 시끄럽지 않니? 호랑이 아저씨는 타이르듯 말했어요. 너무 큰 소리는 귀를 아프게 할 수 있어. 아저씨의 말에 다람쥐는 시무룩해져서 소리를 줄였어요. 이 소리나는 장난감은 밖에서 가지고 놀자. 알았지? 다람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장난감 집을 나왔어요. 장난감 소리를 확인해요. 소리가 나는 장난감을 귀 가까이에 대지 마세요. 장난감 소리를 크게 켜두지 마세요. 장난감 소리가 크게 나는지 확인해요. 다람쥐야, 어디 있었어? 찾았잖아. 우리 같이 놀자. 토끼가 다람쥐를 잡아 끌었어요. 동물 친구들은 다 같이 장난감 기차를 탔어요. 칙칙 퍽퍽 칙칙 퍽퍽 기차가 달려요. 칙칙폭폭 칙칙폭폭 기차가 섰어요. 칙칙폭폭 칙칙폭폭 기차가 굴에 들어가요. 신이 난 동물 친구들은 노래를 불렀어요. 연령에 맞는 장난감을 골라주세요. 모든 장난감에는 놀이 연령과 사용 연령이 표시되어 있어요. 가능하다면 아이의 연령에 맞는 장난감을 구입하는 것이 좋아요. 연령에 맞지 않는 장난감을 샀을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아이가 쉽게 짜증을 낼 수도 있어요. 0에서 6개월, 시각과 청각, 방향감각 등을 자극할 수 있는 장난감이 좋아요. 6에서 12개월, 촉각을 세우고 눈과 손을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장난감이 좋아요. 1살에서 2살, 집중력을 키워주고 조작 능력을 길러주는 장난감이 좋아요. 2살에서 3살, 근육 발달을 도와주고 상상력과 이해력을 키울 수 있는 장난감이 좋아요. 3살에서 4살, 언어나 셈 능력을 키우거나 창의적으로 놀 수 있는 장난감이 좋아요. 5살에서 8살, 종합적인 사고와 인간성, 도덕성 등이 발달하는 시기이므로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는 장난감이 좋아요. 아이가 원한다고 아무 때나 장난감을 사주는 것은 피해야 해요. 필요 이상으로 장난감이 많으면 오히려 아이가 혼자 하는 놀이에만 빠져 사회성을 키우지 못할 수 있어요. 장난감을 고를 때 꼭 확인하세요. 1. 연령에 맞는 장난감을 선택하세요. 연령에 맞는지 생각하지 않고 구입하면 사고 위험성이 커져요. 2. 작은 부품이 들어있는 장난감은 피하세요. 작은 부품은 질식사를 유발할 위험이 있으니 장난감의 부품을 꼭 확인하세요. 3. 부착물이 견고하게 달린 장난감인지 확인하세요. 단추와 같이 삼킬 수 있는 부착물이 없는지, 있다면 견고하게 고정됐는지 살펴야 해요. 4. 소리가 너무 크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소리가 나는 장난감은 직접 소리를 들어본 뒤 구입해요. 5.
얇고 부서지기 쉬운 플라스틱 장난감은 아닌지 점검하세요. 플라스틱 장난감은 부서지면 작은 파편으로 변하거나 날카로운 모서리를 만들 수 있어요. 6. 착색을 확인해 주세요. 장난감에 물을 들인 경우 젖은 천으로 가볍게 문질러 색이 묻어나거나 벗겨지지 않는지 확인해요. 7. 주의사항을 읽어주세요. 장난감을 올바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에게 주의사항을 읽어주세요. 8. 다칠 위험성이 높은 장난감은 피하세요. 목 둘레에 감는 끈이나 줄, 목걸이 등은 목을 조를 수 있으므로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둬요. 미사일처럼 날 수 있는 완구나 다트처럼 끝이 뾰족한 놀이기구도 흉기처럼 변할 수 있어요. 9. 오랜 시간 현란한 빛을 내는 장난감은 주의하세요. 빛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아이라면 발작을 일으킬 수 있어요. 10. 정기 점검을 해주세요. 장난감이 부서질 위험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살펴주세요. 출처: 안전한 장난감의 선택과 사용 요령 10가지. 한국소비자원. 나를 지켜요. 나는 나의 몸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몸의 주인은 바로 나. 뜻하지 않게 부닥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미리 알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둔다면 어떤 위험한 상황이 닥쳐도 끄덕없어요. 위험에 처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 유괴와 납치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을 배워보아요. 안 돼요, 싫어요 등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두세요. 낯선 사람이 전화번호를 물어봐요. 건이는 뾰로통 화가 났어요. 유치원 버스에서 내려 혼자 집으로 가야 했거든요. 엄마는 매일 바쁘대. 건이는 천천히 집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때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어머, 예쁘게 생겼구나. 너희 집이 어디니? 전화번호 좀 알려줄래? 아주머니는 예쁘고 친절해 보였어요. 건이는 생각했어요. 어른이 묻는 말에 또박또박 대답해야 하는 거지? 이 아주머니는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 하지만 모르는 사람인데.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나를 바보로 알면 어쩌지? 건이는 아주머니를 바라봤어요. 고민하던 건이는 말했어요. 싫어요! 그리고 곧장 아파트 경비실로 달려갔어요. 집으로 가면 아주머니가 따라와서 주소를 알아낼지도 모르니까요. 경비 아저씨의 전화를 받고 엄마가 달려왔어요. 우리 건이 괜찮니? 잘했어. 정말 잘했어. 건이는 엄마의 손을 잡고 꼭 잡고 경비실을 나왔어요. 낯선 아주머니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도 똑똑한 건이의 행동에 겁을 먹고 도망쳤나 봐요. 집 주소와 전화번호는 가족의 소중한 정보예요. 집 주소와 전화번호는 가족의 소중한 정보예요. 나쁜 사람들은 집 주소와 전화번호만으로도 우리 가족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낯선 사람은 물론이고 이웃에 사는 낯익은 사람이라도 집 주소나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단호하게 말하세요. 싫어요. 꼭 알고 싶으시면 우리 엄마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라고요. 소지품의 이름은 적당한 크기로 적어주세요. 가방이나 소지품에 주소와 전화번호를 너무 크게 적어두지 마세요.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요. 낯선 사람이 그 이름을 보고 접근해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 아이들은 나를 아는 사람인가? 하고 생각하거든요. 가방일 경우 이름은 적당한 크기로 가방 안쪽에 적고
여기 네 이름을 적어뒀어. 그러니까 네 이름을 안다고 꼭 나를 아는 사람은 아니야. 라고 꼭 일러두세요. 낯선 사람이 벨을 눌러요. 은규는 길게 기지개를 켰어요. 으아, 심심해. 혼자 집 보는 건 너무 지루해. 누구 놀러 오는 사람 없나? 그때 띵동 띵동 벨이 울렸어요. 은규는 쿠당탕 신나게 달려나갔어요. 그러다가 문 앞에 우뚝 멈춰섰지요. 아차차, 누군지 확인해야지. 은규는 방범 돋보기로 문 밖을 내다봤어요. 모르는 아주머니네. 벨이 또다시 딩동딩동. 엄마 친구야, 어서 문 열어. 은규는 생각했어요. 엄마 친구? 엄마가 친구 온다고 안 하셨는데. 엄마 안 계시다고 다음에 다시 오시라고 할까? 이번에는 문을 쿵쿵쿵. 어서 문 열어. 엄마 친구라니까.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하는 게 좋겠어. 혼자 있는 걸 알면 계속 문을 열어달라고 할 거야. 은규는 살금살금 걸었어요. 딩동 딩동 쿵쿵쿵. 아주머니는 몇 번을 더 벨을 누르고 쿵쾅거렸어요. 그리고 지쳤는지 돌아갔지요. 얼마 후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은규는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잘했어, 우리 은규 다 컸네. 엄마는 은규를 꼭 안아줬어요. 엄마 답답해요. 집에 혼자 있다는 것은 비밀이에요. 혼자 집을 보고 있을 때 낯선 사람이 오면 가능한 한 조용히 있는 게 좋아요. 부모님께서 미리 삼촌이 오실 거야 하는 등의 말씀이 없을 때에는 이웃이라도 문을 열어주지 말아야 해요. 혼자 열쇠로 문을 열거나 비밀번호를 눌러 집으로 들어와야 할 때에는 반드시 주변을 살펴보세요. 혹시 낯선 사람이 있을 때는 잠깐 기다렸다가 낯선 사람이 가고 나면 문을 열고 들어가세요. 아이가 혼자 집을 볼 때는 이렇게 하세요. 택배나 우편물은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부탁해요. 경비실이 없을 경우 어른이 집에 있는 시간에 오도록 말해두세요. 2. 전화기에 부재중 응답 기능을 달아주세요. 낯선 이의 전화는 받지 않고 부모님의 전화만 골라받을 수 있어요. 3. 아이에게 오늘 집에 누가 오는지 미리 알려주세요. 미리 알려주지 않은 사람은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된다고 일러두세요. 낯선 사람과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혜리는 오늘 무용학원에 늦었어요. 친구들이 모두 올라가 버렸네. 혜리는 할 수 없이 혼자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얘야, 잠깐 같이 가자. 엘리베이터로 한 아저씨가 뛰어들어왔어요. 참 예쁘게 생겼구나. 10층 가니? 아저씨가 혜리를 음흉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혜리는 겁이 덜컥 났어요. 왜 단추도 누르지 않고 나만 보는 거지? 무용학원층 단추를 누르고 올라가도 될까? 순간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무용학원은 10층이었지만 혜리는 재빨리 3층 단추를 눌렀어요. 3층은 영어학원이 있는 층이거든요. 혜리는 3층 문이 열리자마자 불이 나게 내렸어요. 선생님, 저 왔어요! 소리치면서요. 다행히 아저씨는 혜리를 따라 내리지 않았어요. 혜리는 계단을 따라 다시 1층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경비실에 있는 인터폰으로 학원에 전화를 했지요. 얼마 후 무용학원 선생님이 혜리를 데리러 내려오셨어요. 혜리야, 무사해서 다행이야. 다음부터는 지각하지 말고 친구들과 함께 올라오렴. 혜리는 새끼손가락을 걸고 선생님과 약속했어요. 엘리베이터는 혼자 타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가능한 한 혼자 타지 마세요. 친구들 여럿이나 부모님과 잘 알고 지내는 이웃과 함께 타는 게 좋아요.
혼자서 엘리베이터를 타야 한다면 꼭 어른들께 인터폰이나 전화로 알려요. 만약 엘리베이터 안에 낯선 사람이 함께 탔을 경우 가는 층수보다 낮은 층수도 눌러놓으면 좋아요. 혹시 낯선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 중간에 내릴 수 있도록 해두는 거예요. 이웃 간에 서로 친하게 지내요. 부모님 없이 아이 혼자 동네를 다녀야 할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럴 때 가까운 이웃과 친하게 지내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아이와 함께 다니며 이웃의 얼굴을 익히고 예의 바르게 인사하도록 가르쳐 주세요. 혼자 다니는 낯선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아이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힘이 된답니다. 단, 평소에 얼굴을 알고 지내는 이웃이라도 엄마의 허락 없이 이웃집에 가거나 함께 낯선 곳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도 꼭 일러두세요.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이라도 이상한 것을 요구하거나 기분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면 이해할 거예요. 낯선 사람이 차에 태우려고 해요. 경환이는 심술이 잔뜩 났어요. 엄마 아빠는 게임기도 안 사주고. 그때 빨간 차 한 대가 다가왔어요. 어머나, 우리 경환이 많이 컸구나. 엄마 친구인데 아줌마가 게임기 사줄게. 어서 차에 타렴. 경환이는 게임기라는 말에 귀가 솔깃했어요. 어쩌지? 엄마 친구라니까 탈까? 게임기 사주신다잖아. 하지만 경환이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고 한 엄마 말씀이 생각났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고 무서웠지만 크게 소리쳤어요. 싫어요! 안 돼요! 경환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왠지 자꾸 눈물이 났어요. 엄마의 얼굴을 보고서야 경환이는 마음이 놓였어요. 경환이는 조금 전 일을 엄마에게 말했어요. 우리 경환이 많이 놀랐나 보구나. 엄마가 있으니 이제 괜찮아. 엄마는 경환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나를 지켜주는 주문, 싫어요? 안 돼요. 나쁜 마음을 먹고 다가오는 어른은 내 이름과 집 주소, 심지어 부모님의 이름까지도 알고 있을지 몰라요. 낯선 사람이 내 이름을 알고 있다고 해서 믿고 따라가서는 절대 안 돼요.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겼어. 어서 가자. 라고 무서운 말로 협박하더라도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일단, 싫어요. 안 돼요. 라고 말하고 주변에 있는 어른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그리고 나서 집에 전화를 걸거나 집으로 곧장 가는 것이 좋아요. 여러 상황을 미리 얘기해 주세요. 갈수록 납치나 유괴의 수법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어요. 아이와 함께 미리 납치나 유괴의 여러 사례들을 이야기해 두세요. 미리 알고 예방하는 방법이 안전해요. 아이의 마음을 이용해 도움을 청하기도 해요. 1. 아이의 마음을 이용해 도움을 청하기도 해요. 길을 좀 알려줄래? 혹은 게임 방법 좀 알려줘. 하면서 아이를 유인하는 거지요. 절대 따라가지 말라고 일러두세요. 2. 아이가 좋아하는 물건을 주겠다고 함께 가자고 해요. 예전에는 과자같이 먹을 것을 이용했다면 요즘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기나 애완동물 등을 준다고 하죠. 아무리 갖고 싶어도 절대 따라가지 말라고 일러두세요. 3. 낯선 사람이 아닌 이웃도 조심해야 해요. 이웃이라도 아주 친한 이웃이 아니라면 부모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따라가지 말라고 일러두세요. 낯선 사람이 내 몸을 만져요. 가온이네 옆집에는 혼자 사는 아저씨가 있어요. 가온이네 가족과도 인사를 나누는 사이지요. 가온이가 집에 혼자 있으면 아저씨는 가온이를 불러요. 가온아, 우리 집에 와서 과자 먹을래? 그럴 때면 아저씨는 가온이의 몸을 만져요. 그러면서 아저씨는 늘 말해요. 이런 걸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안 돼. 엄마 아빠가 가온이한테 실망할 거야. 그래서 가온이를 미워할지도 몰라.
하지만 가온이는 아저씨가 몸을 만지는 게 싫었어요.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이제 어떡하지? 정말 엄마 아빠가 나를 미워할까? 한참을 망설이던 가온이는 엄마 아빠에게 달려갔어요. 엄마, 할 말이 있어요. 가온이는 아저씨와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어요. 엄마, 정말 가온이가 미워요? 가온이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니, 우리 가온이가 용기 내어 말해줘서 자랑스러운데? 엄마는 가온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가온이 잘했어. 정말 잘했어. 다음 날부터 옆집 아저씨는 보이지 않았어요. 가까이 사는 경환이가 이야기해 줬어요. 경찰관 아저씨가 옆집 아저씨를 잡아갔어. 가온이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어요. 가온이네 옆집에는 이제 새로운 가족이 이사 왔어요. 그리고 엄마와 아빠는 지금도 가온이를 사랑해요. 아저씨의 말처럼 실망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아요. 가온이는 다짐했어요. 나쁜 비밀은 절대 만들지도 지키지도 않을 거야. 내 몸은 소중해요. 낯선 사람은 물론이고 가까운 가족이라도 나의 몸을 만질 때 이상한 기분이 든다면 안 돼요, 싫어요 라고 말해요. 나의 몸은 바로 나 자신의 것이에요. 함부로 만지게 하거나 나쁜 느낌이 드는데도 꾹 참고 견딜 필요는 없어요. 나의 몸 중에서 특히 소중한 것은 수영복을 입을 때 가려지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만지게 허락하면 안 돼요. 대화를 나누고 사랑을 듬뿍 주세요. 어린이에게 성추행을 하거나 성폭행을 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낯선 사람인 경우보다 가까운 주변 사람인 경우가 75%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수법 중 하나가 부모님에게 절대 말하면 안 돼 하며 다짐을 받는 거예요. 부모님께 말하면 너를 싫어할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기면 비밀로 하지 말고 바로 부모님께 이야기하라고 일러두세요. 혹시라도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아이보다 더 놀라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돼요. 아이는 부모님의 그런 모습에 오히려 자신에게 정말 큰일이 일어났다고 느낄 수 있어요. 아이에게 든든한 안식처는 바로 부모님이에요.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이가 상처를 치유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대화를 자주 나누고 사랑을 듬뿍 주세요.